1592년 조선을 뒤흔든 거대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일본군은 부산에 상륙하자마자 놀라운 속도로 북쪽으로 진격합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조선의 방어선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 남쪽 바다에서는 한 장수가 조용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순신. 그는 어떻게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1591년 조선의 남쪽 바다에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천천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전국시대를 끝내고 일본을 통일합니다. 수많은 다이묘들이 그의 아래에 무릎을 꿇고 일본은 하나의 권력 아래 정리됩니다. 그러나 히데요시는 단순한 통일 군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바다 건너 대륙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을 지나 명나라로 진격하겠다는 거대한 계획. 그 계획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실제 준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각지에서는 병력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이묘들은 군사를 동원하고 군선을 준비합니다. 항구에서는 새로운 배들이 만들어지고 창고에는 식량과 무기가 쌓여갑니다. 이 거대한 준비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이 움직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대규모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부 보고로 올라오지만 조정은 그것이 실제 침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아직 먼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 시기,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순신. 그는 부임하자마자 수군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군선들. 그러나 그 배들은 대부분 낡아 있었습니다. 무기는 부족했고 병사들의 훈련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남쪽 바다를 지키는 조선 수군의 현실은 결코 강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순신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배를 수리합니다. 새로운 무기를 준비합니다. 병사들을 다시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노군들은 노 젓는 훈련을 반복합니다. 포수들은 화포를 다루는 훈련을 반복합니다. 군관들은 해안과 섬, 그리고 바다의 조류를 조사합니다. 이순신은 바다의 흐름과 지형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어느 항로가 빠른지, 어디에서 적을 막을 수 있는지, 어디에서 싸워야 유리한지, 그는 하나씩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준비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다에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는 곧 거대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곧 일본군의 침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592년 4월 마침내 일본군이 바다를 건너 조선에 상륙합니다. 수백 척의 군선이 부산 앞바다를 가득 메웁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은 배들이 바다 위에 늘어서 있습니다. 검은 돛과 깃발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바다는 거대한 함대로 뒤덮입니다. 해안에 있던 조선 병사들은 그 장면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잠시 뒤 일본군 병사들이 배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다리를 타고 병사들이 내려옵니다. 갑옷을 입은 사무라이들이 해안으로 몰려옵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동시에 상륙합니다. 함성이 해안을 뒤덮습니다. 상륙이 시작되자마자 일본군은 전열을 정리합니다. 깃발이 세워지고 부대가 줄을 맞춥니다. 그리고 곧바로 움직입니다. 목표는 부산진, 조선 남해안의 중요한 방어 거점이었습니다. 성문이 닫힙니다. 조선 병사들이 성벽 위에 올라섭니다. 활이 준비되고 돌과 창이 쌓입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이전 전쟁과 다른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총. 일본군 병사들이 일제히 조총을 겨눕니다.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번쩍이는 화염과 함께 연기가 성벽을 덮습니다. 성벽 위에 병사들이 하나둘 쓰러집니다. 조총은 활보다 관통력과 살상력이 강했고 집단 사격에 훨씬 유리한 무기였습니다. 위력도 강했습니다. 성벽 위에 조선군은 큰 피해를 입기 시작합니다. 일본군은 공격을 계속 밀어붙입니다. 사다리가 성벽에 걸립니다. 병사들이 성벽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충차가 성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성문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전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부산진은 단 하루 만에 무너집니다. 일본군은 곧바로 북쪽으로 움직입니다. 다음 목표, 동래성. 동래는 조선 남부의 중요한 군사 거점이었습니다. 동래 부사 송상현은 일본군의 공격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싸우다 죽을지언정 물러서지 않는다. 성문이 닫힙니다. 병사들이 성벽 위에 줄지어 섭니다. 곧 일본군이 성을 포위합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성을 둘러쌉니다. 전투가 시작됩니다. 성벽 위에서는 활과 화살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병력은 너무 많았습니다. 조총 사격이 계속 이어집니다. 총성이 연달아 울립니다. 연기가 성벽을 뒤덮습니다. 성벽 위에 병사들이 계속 쓰러집니다. 사다리가 성벽에 걸립니다. 일본군이 성벽을 넘어옵니다. 성 안에서는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집니다. 칼과 창이 부딪히며 전투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동래성도 무너집니다. 동래부사 송상현은 끝까지 싸우다 전사합니다. 이제 일본군을 막을 방어선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은 계속 북쪽으로 움직입니다. 상주, 충주. 전투는 이어지고 조선군은 계속 후퇴합니다. 일본군의 진격 속도는 매우 빨랐습니다.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씩 북상합니다. 패배 소식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백성들은 피난길에 오릅니다. 조정 역시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남쪽 바다에서는 전혀 다른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전쟁 속에서 조선 수군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일본군이 육지에서 빠르게 북상하는 동안 남쪽 바다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전라좌수영. 이순신은 전쟁 소식을 듣자마자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부산이 함락되었다는 보고, 동래성이 무너졌다는 보고, 일본군이 빠르게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보고, 패배 소식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용히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바다를 지켜야 한다. 항구에는 조선 수군의 군선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각지에 흩어져 있던 판옥선들이 하나둘 전라좌수영으로 집결합니다. 넓은 항구에 군선들이 줄지어 정박합니다. 돛대에는 깃발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병사들도 함께 모입니다. 각 지역에서 온 수군 병사들이 항구에 도착합니다. 갑옷을 정리하고 무기를 점검합니다. 수군 병사들은 곧바로 각자의 자리로 이동합니다. 포수들은 화포를 점검합니다. 화포의 각도를 확인하고 쇠로 된 포신을 닦아냅니다. 화약과 포탄이 하나씩 배에 실립니다. 군관들은 보급 상황을 확인합니다. 화약의 양, 포탄의 수, 식량과 물, 장기전에 대비한 준비도 이어집니다. 노군들은 배 위에 올라노를 맞추며 움직임을 반복합니다. 노가 동시에 움직이지 않으면 배의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수십 명의 노군들이 호흡을 맞춥니다. 노가 동시에 바다를 가르며 움직입니다. 배는 천천히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다시 속도를 올립니다. 같은 훈련이 계속 반복됩니다. 배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때 얼마나 빠르게 회전할 수 있는지, 전투 상황에서 노를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병사들은 지칠 때까지 훈련을 이어갑니다. 군관들은 바다의 지형을 다시 확인합니다. 섬의 위치, 해류의 방향, 바람의 흐름. 남해의 바다는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싸우느냐에 따라 전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직접 군선을 돌아다니며 준비 상황을 확인합니다. 배 위로 올라가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화포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배의 균형을 확인합니다. 속도를 확인합니다. 어느 방향에서 접근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포격을 시작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계산합니다. 수군 병사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장수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점점 완벽해지고 있습니다. 항구에는 수십 척의 군선이 정렬합니다. 모든 배가 출전을 기다립니다. 이 준비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이순신은 해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히 바다를 지키는 것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이 시작되면 바다가 얼마나 중요한 전장이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일본군은 부산을 넘어 북쪽으로 빠르게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육지에서는 조선군이 계속 밀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바다까지 일본군에게 넘어간다면 상황은 더욱 위험해집니다. 일본군은 바다를 통해 병력과 보급을 계속 실어 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전쟁의 흐름은 완전히 일본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이순신은 바로 그 점을 생각합니다. 바다를 지키지 못하면 전쟁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는 일본 수군의 전투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일본 수군의 가장 큰 특징은 백병전이었습니다. 적의 배에 올라타 직접 싸우는 방식,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투였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이런 전투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적의 배에 올라타는 순간 전투는 곧 칼과 창이 부딪히는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이 방식은 매우 공격적이었고 해전에서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적이 배에 올라탈 수 없다면 전투는 어떻게 될까? 적이 접근하기 전에 멀리서 공격할 수 있다면 전투의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해전을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적이 가까이 오기 전에 공격하는 전투, 멀리서 화포로 싸우는 해전입니다. 그 전략을 위해 특별한 군선이 준비됩니다. 항구 한쪽에서 새로운 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갑판이 판으로 덮여 있습니다. 적 병사들이 쉽게 올라탈 수 없습니다. 배의 측면에는 여러 개의 포구가 나 있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화포를 발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배가 바로 거북선입니다. 거북선은 단순한 군선이 아니었습니다. 해전을 위해 설계된 전투용 배였습니다. 적이 가까이 접근하면 사방에서 화포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판이 덮여 있기 때문에 적 병사들이 배 위로 올라오기 어렵습니다. 일본 수군이 가장 자신 있던 백병전 전술은이 배 앞에서 힘을 쓰기 어려워집니다. 이순신은 거북선뿐만 아니라 일반 군선도 다시 정비합니다. 판옥선의 구조를 다시 확인합니다. 배의 균형을 점검합니다. 속도를 확인합니다. 각 배에 설치된 화포의 위치도 다시 살펴봅니다. 어떤 거리에서 공격을 시작해야 하는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해야 하는지, 함대가 어떤 형태로 움직여야 하는지도 계산합니다. 배들이 서로 호흡을 맞추지 못하면 전투에서 화력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대의 움직임까지 세밀하게 준비합니다. 병사들의 훈련도 계속됩니다. 노군들은 배 위에서 노를 맞추는 훈련을 반복합니다. 수십 명의 노군들이 동시에 움직이며 배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합니다. 포수들은 화포 사격 훈련을 이어갑니다. 화약을 준비하고 포탄을 장전하고 사격 절차를 반복합니다. 군관들은 전투 신호를 숙지합니다. 깃발과 북을 이용해 함대의 움직임을 통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낯설던 훈련도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병사들은 점점 전투에 익숙해집니다. 항구에는 점점 더 많은 군선이 정렬합니다. 판옥선과 거북선이 바다 위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모든 배가 출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준비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이순신은 해전에서 승리할 방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육지에서 조선군이 계속 밀리더라도 바다를 지키면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정할 순간이 다가옵니다. 조선 수군의 첫 해전이 시작됩니다. 그 사이 육지의 전쟁은 더욱 빠르게 확대됩니다. 일본군은 계속 북쪽으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조선군은 이 진격을 막기 위해 여러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전투가 바로 충주 탄금대 전투였습니다. 조선의 장수 신립은 일본군을 막기 위해 충주 탄금대에서 군대를 정비합니다. 강을 등지고 진을 치면 적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선군은 강을 뒤로 두고 전열을 정비합니다. 병사들은 활과 창을 들고 다가오는 일본군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전투 경험과 전술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조총 사격이 시작됩니다. 연기가 전장을 뒤덮고 조선군의 전열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일본군은 빠르게 거리를 좁혀옵니다. 전투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조선군은 큰 피해를 입고 패배합니다. 탄금대 전투는 조선군에게 큰 충격을 남깁니다. 이 패배 이후 일본군의 북상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패배 소식은 계속 한양으로 올라옵니다. 조정은 점점 불안에 휩싸입니다. 한양 거리에는 불안한 소문이 퍼집니다. 일본군이 이미 북쪽까지 올라왔다는 이야기, 곧 수도까지 도착할 것이라는 이야기. 사람들은 짐을 챙겨 피난길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길 위에는 긴 피난 행렬이 이어집니다. 아이를 업은 부모들, 짐을 짊어진 노인들, 사람들은 남쪽으로 혹은 산속으로 몸을 피합니다. 도시는 점점 혼란에 빠집니다. 결국 한양 역시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조선 조정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대신들과 관리들은 전쟁 상황을 두고 격렬하게 논쟁합니다. 어디에서 일본군을 막아야 하는지, 수도를 지킬 수 있는지. 그러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불안 속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남쪽 바다에서는 또 다른 준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전라좌수영. 항구에는 조선 수군의 군선들이 정렬해 있습니다. 판옥선과 거북선이 바다 위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병사들은 조용히 출전을 준비합니다. 화포가 점검되고 노가 정리됩니다. 함대는 출항 명령을 기다립니다. 조선 수군.
이순신이 이끄는 함대가 조용히 출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조선 수군의 첫 해전이 시작됩니다. 마침내 조선 수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라좌수영의 항구에는 수십 척의 군선이 정렬합니다. 판옥선과 거북선이 바다 위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병사들은 조용히 배에 올라탑니다. 포수들은 화포 옆에서 명령을 기다립니다. 노군들은 노를 잡고 준비합니다. 항구에는 말없이 긴장이 흐릅니다. 바다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군선의 옆면을 스치며 지나갑니다. 병사들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곧 전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순신의 함대는 천천히 항구를 떠납니다. 군선들은 줄을 맞춰 바다로 나아갑니다. 노군들이 동시에 노를 움직입니다. 배들은 질서 있게 항구를 빠져나갑니다. 바람이 돛을 흔들고 물살이 배를 밀어냅니다. 함대는 점점 먼 바다로 나아갑니다. 병사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수평선을 바라봅니다. 배 위에는 말없는 긴장만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일본 수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멀리 바다 위에서 작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적의 배들입니다. 점점 더 많은 배들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일본 수군의 군선들입니다. 두 함대는 점점 서로에게 가까워집니다. 바다 위의 긴장감이 점점 커집니다. 이제 서로의 깃발이 보일 만큼 가까워집니다.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이 서로를 향해 움직입니다. 곧 두 함대가 마주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최초의 해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에 따라 전쟁의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침착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함대는 전투 대형을 갖춥니다. 군선들이 서로 간격을 맞춥니다. 화포가 준비됩니다. 포수들이 자리로 이동합니다. 노군들은 배의 방향을 맞춥니다.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명령을 기다립니다. 바다 위에는 짧은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해전이 시작됩니다. 이 전투는 훗날 옥포해전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전쟁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조선 수군은 마침내 일본군과 바다에서 맞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의 첫 승리가 전쟁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선 수군의 첫 승리, 옥포해전이 이어집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역사탐험 구독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이어집니다.